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환율 방어선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1,450원을 넘어서면 1,500원대까지 쉽게 뚫릴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 가장 큰 걱정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갑작스러운 고환율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환율 상승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430원대에 머물렀는데 이 환율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 환율 움직임이 너무 급격하고 빠른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더 큽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이 원달러 환율 추이를 좀 보면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간 거래에서 1,446.5원까지 치솟았고요. 4일부터 주간 거래 종가도 모두 1,420원에서 30원대 안팎으로 형성된 뒤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엔 하루 변동폭만 41.5원에 달했는데요. 지난 10월만 해도 하루 평균 변동폭이 4.9원 정도였습니다. 이 두 달 전과 단순 비교해보면 10배나 이 변동성이 커진 겁니다. 외환 당국이 계속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 상당 수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그렇다면 이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환율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 저항선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환율은 이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특별한 레벨을 언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다만 시장 쏠림으로 이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을 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환율의 흐름을 보면 이 당국이 시장에 직접 개입한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선 지난 4일, 6일, 9일 등의 당국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온 뒤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외화를 투입해 급등을 막고 있다 해도 이미 원달러 환율 레벨이 1,420원에서 30원대로 크게 올라온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을 방어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이 외환 보유액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를 화해하는 건 예상되는 수준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5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2021년이 4,6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후 지금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어느 정도 외화를 소진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서 4일 이 외환 시장에서는 크게는 외환 당국이 10억 달러 정도를 매도했다는 추정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올해 1분기 석 달간 당국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매도 매입을 더한 순거래액이 마이너스 18억 달러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 석 달간 한 조치와 맞먹는 수준을 4일 하루에만 단행했다는 거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무렵에도 환율이 1,441원까지 튀었는데요. 당시 한은은 3분기에만 최대 175억 달러를 순매도하면서 환율을 방어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대로 내려온 것은 2018년 5월 말 이후 6년 6개월간 한 번도 없었는데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이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선이 깨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그 국내외에서 이제 환율 1,450원을 넘어서서 1,500원까지 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이 심리적 방어선인 이 4천억 달러를 아래로 깨지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IMF는 신흥국 ARA를 기준으로 이 한국의 외환 보유액 적정 수준을 4,653억에서 6,980억 달러 정도로 제시해 왔는데요. 네. 이에 IMF 권고 미달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한국은 2023년부터 이 신흥국에서 제외되면서 해당 수치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이 4천억 달러 하회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은도 이 외환 보유액 감소를 지나치게
경계하는 반응 자체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모만 놓고 보면 이 한국이 세계 9위 수준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또 외환 보유액이 어디까지나 이 위기 대응을 위해 쌓아놓은 버퍼로서 이 위기 상황에 활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통방에서 이 환율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97년 외환 위기와 달리 지금 우리가 채권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 외환 보유액만 소진하고 이 환율 상승세를 잡지 못할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시장에선 지금과 같이 정치 불안이 좀 지속되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좀 본격화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개입과 같은 단기 처방으로만 환율 방어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인데 이 외환만 지나치게 소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어쨌든 이 고환율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금융과 실물이 동반부실해지는 시스템 위기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예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